강신주의 감정 수업 19번째 절망.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는 치명적인 장벽. 자살이다. 오랜 수감 생활을 끝마치고 출소하는 그 찬란한 날 동틀 무렵에 한나 슈미츠는 스스로 목을 맨 것이다. 그녀를 위해 새 출발을 준비하던 미하엘 베르크에게는 죽어서야 묻힐 수 있는 의욕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영화 더 리더의 원작으로 유명한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는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어느 연인들의 애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슨 일로 자살한 것일까? 이제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삶이 열리려는 시점에서 한나가 목숨을 끊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감 생활이 더 행복했던 것일까? 자유로운 삶이 어떤 무게를 주었기에 한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문들이 작중 화자인 미하엘로 하여금 21살 연상의 여자 한나와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을 회상하도록 만든 동력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말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 환갑에 걸려 허약해진 15살 소년 미하엘이 우연히 36살 한나를 만나면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를 보인 미하엘과 우연히 마주친 한나가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것이다. 그런데 동료 여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성숙한 여인의 녹익은 성적 매력 앞에서 미하엘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다. 미하엘에게 여자를 가르쳐준 한나는 소년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청했다. 그렇게 소년과 미지의 성숙한 여인 사이의 사랑은 묘하게 전개된다. 책 읽어주기, 샤워하기, 사랑행위, 그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두 남녀 사이의 사랑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갑자기 사라진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9년이 지나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재판장에서였다. 당시 21살 법대생이었던 미하엘은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법정을 방문했는데 한나가 피고인으로서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미하엘은 과거에 몰랐던 한나의 결정적인 비밀을 하나 알게 된다. 한나는 글을 전혀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나에게 그것은 절대로 남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한나는 자신의 약점이 들통날까봐 유대인 수용소 학살과 관련된 보고서를 자신이 썼다는 누명을 쓰고도 함구했을 정도였다. 글을 모르는 한나가 그 보고서를 썼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한나는 필적 감정을 받아야만 했다. 한나에게 그 일이 바로 자신에게 과중하게 부여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 갈림길에서 한나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쪽을 선택한다. 과도한 형량을 무릅쓴 한나가 측은했던지 미하엘은 10년 동안 감옥에 갇힌 그녀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보낸다. 직접 책을 읽고 녹음한 것들이다. 한나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소년 시절 자신의 사랑에 대한 추억 때문인지 어쨌든 미하엘은 계속 한나에게 책 읽어주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물론 그녀의 비밀을 모른 채 하면서 말이다. 비록 카세트 테이프일망정 책을 읽어주는 비밀스러운 관계가 지속된 지 4년, 미하엘은 어린아이와 같은 필체로 쓰인 한나의 편지를 받는다. 꼬마야, 지난번 이야기는 정말 멋졌어. 고마워, 한나가.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문맹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미하엘은 그녀에게 답장을 보내기는커녕 계속 녹음 테이프만을 보냈다. 미하엘은 감지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한나는 법정에서도 느끼지 않았던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된다.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절망이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공포에서 절망이 생긴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예측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운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 두려운 결과에 직면하게 될 때,
절망은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우리의 목을 조인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느꼈던 절망의 실체다. 그녀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극도로 두려웠다. 그래서일까? 한나는 문맹에서 벗어나려고 절지부심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자신이 결코 문맹이 아니었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미하엘에게 짧은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렇지만 미하엘은 그녀에게 답신을 하지 않고 녹음 테이프만 계속 보내면서 그녀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미하엘은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문맹이라는 것이 폭로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보다 더 큰 절망이 한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이제 미하엘은 자신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내보이고 싶지 않았던 치부가 모두 공개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미하엘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한나가 자살한 뒤 찾아간 교도소에서 담당자는 미하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나는 당신의 편지를 써주기를 정말로 고대했어요. 그녀는 오직 당신에게서만 우편물을 받았어요. 우편물을 나누어 줄 때면 그녀는 나한테 온 편지 없어요? 라고 물었지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소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왜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나요? 그렇다. 미하일로부터 단 한 통이라도 편지를 받았더라면 한나가 자신을 자살로 몰고 간 절망에 휩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나에게 그의 편지는 자신이 문맹이었던 어두운 수치심을 영원히 덮어주었을 선물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는 주인공 미하엘이 한나를 만나 소년 시절부터 한나가 죽은 후 중년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의 말미를 보면 미하엘은 아직도 그녀가 왜 자살했는지 의아해하는 것 같다. 정말 그는 한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 남자는 자신과 몸을 섞은 첫 여자를 잊지 못하는 법이다. 실제로 소설을 읽어보면 한나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떠난 뒤에도 소녀는 자신이 만난 모든 여자를 한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결혼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게르트 루트와 함께 지낼 때 예전에 한나와 함께한 것과 비교하는 일을 도무지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리고 게르트루트와 포옹할 때마다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손길이나 감촉, 그녀의 냄새와 그녀의 맛, 그것은 내가 찾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기를 바랐다. 나는 한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율리아가 5살 나던 해에 우리는 이혼했다. 이처럼 첫사랑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평탄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면 수감된 한나에게 책을 낭송한 테이프를 보내주었을 당시 미하엘의 상태에 그 해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때 미하엘이 아내와 이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록 아내와 좋게 헤어졌지만 홀로 된 그를 지배하던 감정은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느낌이었다. 수감 중인 한나를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자기 모습이었던 책 읽어주는 남자의 역할을 다시 맡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그것은 한나가 문맹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애써 문맥을 탈출하려 편지를 써 보냈을 때 미하엘이 그것을 무시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는가? 미하엘로서는 한나는 문맹이고 자신은 책 읽어주는 남자로 계속 남고 싶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려는 그의 무의식적인 노력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책 읽어주기, 함께 샤워하기, 그리고 격정적인 사랑 나누기, 마지막으로 함께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있기. 청소년 시절 그 흥분과 설렘의 기억을 되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과거의 그녀가 자신을 씻겨주고 자신을 품에 안아주었던 것,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 무슨 종교의식처럼 외로움에 빠져있던 미하엘은 녹음기로 책을 읽어 녹음했던 것이다. 그는 문맹에서 벗어난 한나를 부정했던 것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잔혹하게도 그는 현재의 한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한나를 절망으로 몰고 가 죽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미하엘 본인이었던 셈이다. 그가 끝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은 바로 이것이었다.